달콤한 교육 꿀팁 허니 A1 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언니 정정아. 허니 선생님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몬테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몬테소리는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수업 잘 들으시면 몬테소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꿀팁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꿀성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꿀팁들을 알려주실 거죠? 네,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몬테소리 교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몬테소리 교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머니들께서 파악하시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교육과정 들어보셨죠? 네. 네, 누리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리교육과정 안에 과목처럼 의사소통이라든가 신체 건강이라든가 예술 경험이나 뭐 사회관계, 자연탐구 같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초등학교 연결이 되면 우리 옛날에 바생, 질생, 스생 생각나시죠? 아우, 지겹더라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통합교과서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통합교과서가 주제별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어나 수학 이렇게 해서 9학년 되면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역이나 과목과 같은 그런 영역들이 들어 있어서 오. 우선 영역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몬테소리에서는 영역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5개라고 얘기하고 네. 좀 세분화되게 나눠보면 10가지 영역이 있어요.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5가지 영역으로는 우리가 보면 감각, 일상, 수학, 언어, 문화 이렇게 5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교구들을 이제 얼추 알아봤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토들어, 밸런스, 프라임 뭐 요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계가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과 같이 아예 그냥 영역이 나누어진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교구를 사실 때는 토들러 밸런스 이런 이름으로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토들러 밸런스 프라임 이런 교구 안에 다시 영역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5가지 네. 영역이 되니까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네. 제가 감각 영역에 대한 자료만 조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감각 영역에 대한 자료를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저는 이걸 하면서도 감각 영역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 세분하게 들으면 진짜 좋은 꿀팁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감각 영역 교구가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죠. 네, 저는 그냥 도형 그냥 맞추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양부터 해서 좀 뭐 둥근 거, 뭐 네모난 거, 어려운 모양부터 색깔,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오늘은 진짜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각 영역이라는 교육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몬테소리 여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지성이 될 수 없다라는 와. 말에 동의를 하시고요. 좀 약간 섬뜩한데요. 그쵸. 네. 감각하고 지성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뜻이냐면 감각으로 먼저 알아야 그것이 나중에 지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상은 공통된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형태,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빌딩 모양은
이렇게 길쭉한 뭐 직육면체의 모양이거나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공은 이렇게 구의 모양이거나 그래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예를 들면 네. 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금처럼 큰 소리 작은 소리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색을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예를 들면 온도를 비교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네. 무게를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특히나 공간 감각 같은 경우에 감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네. 사실 공간 감각을 앞, 뒤, 옆 언어는 아는데 네. 사실은 그것을 방향 감각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외국말 같아요. 그 네. 뜻을 모르면. 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길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방향치, 길치 얘기하는데 이 감각, 공간 감각이 떨어지면 사실은 길 찾거나 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을 가지기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교구들, 예를 들어서 사물의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교구들 평면으로 이런 교구들이 각각 감각으로 먼저 느껴서 아이가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걸 비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구들을 먼저 준비를 해주셨죠. 마리아 네. 몬테소리 여사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지성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제 네.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이나 형태, 색깔들을 알기 위해서 교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구를 왜 써야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 교구 중에서 왜 몬테소리를 강조하는지도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되게 똑똑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감각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그게 정확하게 뭐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칠맛 좋아하세요? 감칠맛 좋아하죠. 예. 맛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한우에서 나는 이렇게 고기 감칠맛 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 감칠맛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칠맛 하면 무슨 맛인지 알지만 감칠맛이 뭐야? 하고 있을 때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느껴보지 않았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느껴보면은 아주 구체적인데 느껴보지 않은 건 되게 추상적으로 아이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보아야 되는 모든 감각적 경험들을 다 교구로 준비했다. 그리고 몬테소리는 사실은 이제 이 감각적 교구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방금 맛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크기로 간다면 모양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크다. 네. 네. 근데 그게 넓이로 큰지 길이로 큰지 두께로 큰지 무게로 큰지 사실 엄청 다 다른 거죠. 그러네요. 크다고 네. 너무 다양하게 많네요. 그렇죠. 모양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사다리꼴인지 또는 선. 우리 아이들이 왜 글자나 숫자 읽는 게 어려우냐면 선의 모양이 변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눈의 발달이 먼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선인지 곡선인지 혼합선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변별할 수 있는 교구들이 다 계획적으로 교구 디자인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직접 느껴보고 난 다음에 네. 그 느껴본 것들을 가지고 다시 비교하고 분류하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연결하도록 디렉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는 그냥 교구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진짜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감각 영역으로 해서 교구를 사용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반론을 하자면 네. 꼭 교구로만 알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뭐 교구 아니라 그냥 실체 물건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꼭 교구를 써야 되는지. 그쵸. 그 중에서도 왜 몬테소리 교구가 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지 우선은 지금처럼 첫 변별은 예를 들어 다른 걸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네. 직육면체 모양을 이 교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쵸. 도형의 모양도 몬테소리 교구 외에도 알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변별은 인지의 시작이고요. 사고, 지성이 되려면 사실 변별된 것들을 비교하고 분류하고 서열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네. 안 와닿죠. 조금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교구를 가지고 자, 살짝 감각 치워볼까요? 영역 들어갑니다. 네. 자, 교구를 좀 치워주시고요. 네.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색깔 도형이라는 교구를 네.
아주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되게 쉬워요. 방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끼우는 것밖에 할 수 그쵸. 있는 게 없는데. 그쵸. 네. 그래서 방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양을 만져보거나 두께를 느껴보거나 네. 구멍이 있잖아요. 네. 구멍을 같이 봐서 어떤 특징이 있거나 또는 구르는지 구르지 않는지 알아보는 것들은 이 모양에 대한 탐색이고요. 네. 지금처럼 원고리를 탐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사각형 고리도 똑같이 두께나 네. 모양, 구멍 알아보는 거. 그래서 네. 낱개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알아보게 되면 아이들은 네. 다르게 생겼다, 네. 다른 모양이다, 네.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그것까지는 이제 쉬웠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아주 쉬워. 근데 이게 시작인 거죠. 아, 그래요?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작이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교구에서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 같은 것끼리 모아볼까요, 한번? 아, 같은 네네. 것끼리 한번 모아봐 주세요. 파란색끼리. 그렇죠. 색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오. 지금처럼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모아볼까, 네. 삼각형으로 모아볼까. 자,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았어요. 네. 이렇게 모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분류행위라고 해요. 아, 네. 그렇구나. 예. 근데 즉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걸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네. 그러면 같은 것끼리를 모아놨는데 한번 줄을 한번 세워볼까요? 줄을. 예, 나란히 아. 이렇게 길게. 네. 이렇게? 네. 네. 자, 이렇게. 네. 자, 지금처럼 눕혀서 이렇게 줄. 줄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세워. 그렇죠. 아. 세워서도 줄을 한번 세워볼까요? 벌써 좀 재밌는. 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네. 저는 그냥 넣었다 뺐다고만 했거든요. 네, 지금처럼 세워서 줄을 세울 수도 있고요. 자, 이건 각각의 낱개로 네. 분류된 것들을 낱개로 지금 줄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줄을 세운 것들 지금처럼 세로로 가로로 길게 줄을 세울 수 있고 아, 나는 모두 다 줄을 세울 거야 라고 하면 네. 지금처럼 쌓고 또 아, 위로. 네. 이렇게. 네. 오. 자, 이렇게 되면 길게 수직으로 네. 길게 해서 탄 모양으로 쌓기를 했잖아요. 네. 올렸으면 또 내려야 되겠죠. 네.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네. 자, 나란히 같은 것끼리 그다음 같은 이렇게? 것끼리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 줄을 세워서 쭉 그렇죠. 이렇게 세우다 어머나. 보니까 뭐야? 뭔가 서로 달랐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어머나. 이 그림 네. 이 그림이 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어머니들 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워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요렇게 아. 요렇게 네. 요렇게 그룹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런 활동들을 이렇게 네. 원 사각형 삼각형 원 사각형 삼각형 원 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자, 이걸 무슨 활동이라고 한다? 감각? 패턴 활동이라고. 아, 규칙을 그러네. 알아야 패턴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하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뭘 넣으면 좋을까? 사각형. 그렇죠. 이렇게 와. 아이가 감각으로 그냥 줄 세우고 똑같은 거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서열만 했는데도 뭘 알아냈나요? 패턴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패턴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패턴을 이게 굉장히 창의력도 생길 네, 것 같고 또 맞아요. 이게 선생님 이거 왜 그 멘사 같은 그런 시험에도 이런 도형 그렇죠. 꼭 이건 아니지만 이런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좀 감각을 키워주면 네. 수학 문제도 쉽게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학적 사고 몬테소리에서 감각 영역 다음에 수학 영역이 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다 수학 영역의 준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서 감각 교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또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네. 또 그런 기능도 또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수학 영역으로 하려면 아까처럼 순서라던가 서열의 순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에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큰 거 작은 거 어떤 비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교구를 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제 뭐 마술 같아요. 뭐 이게 도형들이 나왔는데 아까 좀 전에 너무 이렇게 활용하는 걸 잘 봤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몬테소리 교구 중에서 지금 준비한 교구는 분홍탑이라는 가장 유명한 교구와 오. 분홍탑의 짝꿍인 갈색 계단이라는 아주 몬테소리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구 대표적인 두 교구인데요. 네. 우선 교구의 크기의 특징을 알아보면 네. 이 분홍탑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cm예요. 그리고 높이도 10cm. 네. 그래서 10 이렇게 10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가 네. 9cm, 8cm, 7, 6, 5, 4, 3, 2, 1cm로 네. 일씩 줄어드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 10에서 네, 센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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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갈색 계단 같은 경우에는 네. 가로 세로는 똑같이 10, 10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아까처럼 높이로 보면 이렇게 해서 네. 20cm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크기는 네. 똑같이 분홍탑과 똑같이 이렇게 1cm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높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같이 해봤던 갈색 계단과 분홍탑은 원래 각각의 자기 활동이 있어요. 교구 활동을 충분히 다 탐색하고 난 다음에 분홍탑 따로 갈색 계단 따로 교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거 두 개를 연합하는 활동에서 어떻게 이 교구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의 특징들을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는지 한번 네. 같이 알아보는 그런 활동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우선 무엇이 같은지 매칭해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같죠. 아까 10, 10이니까요. 네, 높이가 같네요. 네, 지금 보시면 10, 10.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척척.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크기 같은 거. 협동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짝 맞추기를 뭘로 했냐면 한 면의 크기가 같은 면을 짝 맞추기를 한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같고 네. 지금 보시면 이걸 세우게 되면 또 벽이 됐네요. 네, 벽인데 잘 보시면 크기는 점점 더 이쪽 면은 똑같았었는데 뭐는 안 줄어드냐면 높이가 높이네. 예. 그래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높이는 일정한데 네. 크기 한 면의 크기가 작아지는 짝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지금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선생님과 제가 이거를 하나씩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네. 작은 거, 큰 큰 거, 거. 작은 거, 아, 이렇게 큰 하나씩. 거, 네. 작은 거, 큰 거, 네. 작은 거, 큰 거, 큰 거. 자, 이렇게 우와. 나누셨고요. 저희가 작은 거, 큰 거 나눴으니까 똑같이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럼 어디다 두면 될까요? 여 밑에다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우선은 이렇게 빼두시고요. 자, 이렇게 그렇다면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그 짝 맞춘 우와. 것들에 2cm씩 보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큰 거 가지신 갈색 계단과 네. 제가 그다음 큰 거, 네. 그다음 큰 거, 그다음 큰 거. 그렇죠? 자, 이게 규칙이 서열이 1cm라는 크기의 서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이동만 했을 뿐인데도 여기서 느껴지는 크기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네. 아까 지금 다시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요 크기가 같았잖아요. 네. 큰 것. 자, 보시면 그러면 큰 것. 아. 그렇죠. 자. 어디지? 네. 자, 와, 약간 무슨 되게 큰 그 건축학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처럼 어떻게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면 아.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면 슬라이딩해서 와. 이거 처음에 그냥 선생님 꺼냈을 때는 아니 나무 토막으로 뭘 할까 그렇죠. 싶었는데 놀라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세 변의 길이가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것의 크기가 변하는 것과 네. 높이는 일정하고 가로 세로만 변하는 것의 크기를 같이 조합해서 여러 가지 서열의 와. 크기들을 아이들이 계속 비교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고 이런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논리성, 순서성, 체계성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훈련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몬테소리에서는 이런 훈련을 쭉 해놓고요. 이게 나중에 수학 영역으로 가서 수학적 사고력과 딱 매칭이 되어서 아이가 수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떤 수가 크고 어떤 수가 작고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작고 더해지는 건 무엇이고 빼지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와, 약간 그 기본적인 틀을 어릴 때부터 놀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도형에 대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막 숫자에 대한 어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이거 보니까 와, 되게 쉽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라는 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쵸. 아이들은 얼마나 재밌게 잘 놀겠어요. 이래서 몬테소리 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해보기 전에는 어려운 것들을 진짜 감각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몬테소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너무 또 꿀팁과 진짜 꿀 같은 시간이었어요. 네, 시간이 아쉬웠고요. 네. 오늘 뭐 감각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음에 감각 영역이 어떻게 수학 영역으로 되는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리뷰 영상 사진을 바로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영상을 담아서 꿀팁으로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허니